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얼른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마무리되고 본투표만 남은 가운데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를 기록하면서 4년 전 총선 26.69%를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 총선 투표율이 66.2%였는데 이번엔 이마저 넘어 70% 전후의 투표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32년 전인 92년 14대 총선 투표율과 비슷할 거란 전망입니다. 2000년대 들어선 총선이나 지방선거 투표율은 60%를 넘기가 어려웠는데 현재는 투표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그리고 전북, 광주 등 줄줄이 호남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절대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권 심판 열기가 뜨겁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국힘의 절대 텃밭인 대구는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와 함께 발표된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들을 두고 국힘 주요 정치인들이 대패를 직감하기라도 한 듯 마지막 읍수에 나선 모습입니다. 총선 승리는 완전 물 건너갔다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이젠 개헌과 탄핵 저지만 해달라는, 즉 백석만 넘게 해달라는 읍소 전략입니다. 윤재욱 국힘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개헌 저지선과 탄핵 저지선을 주시라며 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도 남겨주시라,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주시라고 읍소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여러분이 때리시는 회초리 달겨받겠다. 하지만 그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되어 소를 쓰러뜨려서는 안 된다라며 일 잘하라고 때리는 그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돼서 매 맞은 소가 쓰러지면 밭은 누가 갈고 농사는 어떻게 짓겠나라고 했습니다. 윤재욱은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재명 조국 세력의 입법 폭주, 의회 독재를 막아낼 최소한의 의석을 우리 국민의힘에 허락해달라며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 열차를 멈춰 세울 최소한의 의석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거듭 읍소했습니다. 앞서 전날 국힘 정치인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개헌 탄핵 저지선을 거론하는 등 읍소 전략에 나섰습니다. 국힘 강원 강릉시 후보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총선 판세가 심상치 않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연합이 과반은 물론이고 개헌 저지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불길한 예측이 만에 하나 현실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 명확하다라고 했습니다. 권성동은 오늘날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의 비례정당,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극단주의 세력이라며 이들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면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극단의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권성동은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은 극단주의자들의 연합체다, 위선의 극단, 정쟁의 극단, 이념의 극단이라며 이들이 국회 다수 세력이 된다면 오직 당리당략만 계산하며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성동은 그러면서 극단주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오직 국민의힘밖에 없다라고 읍소했습니다. 권성동은 그러면서도 정권 심판론이 큰 데 대해선 국정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자세가 부족했다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도 부족했다, 정책의 구체성에서 신중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과오가 쌓여 오만하게 보인 것도 사실이라고만 하며 구체성 있는 사과와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힘 서울 동작구 후보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이 정부 여당을 질책하고 싶은 심정은 나도 이해한다면서도 이번에 질책하셔서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지고 간다면 정부가 식물정부를 넘어 이제 국회는 탄핵을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며 윤재욱, 권성동처럼 탄핵 저지선을 거론했습니다. 나경원은 국민의힘이 국민께 최선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최악이다, 위선, 거짓, 혐오, 범죄, 반자유 대한민국 세력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최소한의 균형, 최소한의 저지선만은 제발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경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국민께 혼나도 할 말 없다면서도 하지만 정권 심판, 이 네 글자에 가려져선 안 돼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윤석열 정권 실정에 대한 반성이 아닌 상대편 비난에 더 치중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 등을 겨냥해 혐오 발언을 하고 있다고도 공격했습니다.
나경원은 이번 총선을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의 정면 승부라 규정하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친중 사대주의에 갇힌 집단이다. 또 김정은의 고개 조아리고 가짜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진보당과의 비례연합에 대해서도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국회의원직을 갖다 바쳤다라며 종북 공세까지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읍소 전략을 펼치면서도 상대 정당 비난에도 매달렸으며 구체성 있는 사과와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은 역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구 후보인 윤상현 의원 역시 같은 날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후 국힘과 국회를 변화시키겠다면서 여야 균형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분의 성남 민심을 실감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성현의 가르침을 절절히 되새겨보았다라며 정권교체를 해주신 그 간절함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 국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때론 거칠고 오만하게 비치기도 했다. 민심을 전달해야 하는 여당의 역할도 실망스러웠다. 반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윤상현은 지난해 8월 국힘의 수도권 위기론을 거론하며 만약 배가 저초되고 잘못되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은 수도권 의원들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윤상현은 그러면서 당의 거수기가 아니라 민심에 충실한 국민의 공복이 될 것, 이념 논쟁을 폐기하고 치열한 민생 논쟁의 국회가 될 것, 수평적 당정관계로서 여당이 이슈를 주도하고 정부를 견인할 것 등 5가지 목표를 밝히며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윤석열과 용화대가 툭하면 당대표까지 수시로 갈아치우고 민생이 아닌 이념 논쟁만을 부추겨 왔는데도 국힘 의원들이 나선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가능하리라 보는 의견은 없을 겁니다. 이처럼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세 후보들의 경우 이번에 5선에 도전하는 중진 정치인들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국힘에서 그나마 승산이 높은 후보들로 꼽힙니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권성동과 윤상현은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생환하며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이들은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사명 전 총경이라는 새 후보를 맞이한 나경원은 초반 우세를 점했으나 최근엔 대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곳을 핵심 격전지라 보고 동작을 해만 7번 지원 유세를 가는 등 유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경원이 심기가 불편한 듯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죠. 권성동은 여론조사상에선 충분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민주당 자체 조사에선 별 격차가 안 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8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기시장에서 유사명 후보 지원 유세 중 발언을 통해 전국에 연락해달라. 예를 들어 지금 강릉의 김중남 후보가 무슨 취업으로 유명한 권성동 후보 상대로 아슬아슬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재명 대표는 강릉뿐 아니라 국힘 절대 우세 지역 중 하나로 불리던 경남 진주가까지 접전이라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국힘 현역인 박대추 의원과 민주당의 갈상돈 후보가 대결하는 지역입니다. 윤상현 역시 여론조사상에서 남영희 민주당 후보와 대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상현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선 김무성 당시 대표를 향한 막말 파문으로 2020년 총선에서도 역시 친박 지우기 차원에서 컷오프되어 무소속 출마한 바 있는데 연이어 당선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국힘 후보가 표를 15% 이상 가져갔는데도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으나 이번엔 윤상현에게 더 상황이 좋은 1대1 구도임에도 대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금배지를 얻느냐 마느냐라는 위기감 때문이라도 저런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재혁 원내대표를 포함한 저들의 읍소 전략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읍소라려면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 국정에 대한 구체적 반성과 앞으로 무엇을 고쳐나가야 할지 등을 거론해야 하는데 상대당에 대한 비방에 더욱 치중했으니 말입니다. 아예 정권 심판론을 의식하며 정권 심판은 대선 때 해달라며 국회 심판을 호소하는 국힘 후보도 있습니다. 김선동 국힘 도봉우 후보는 4일 오전 서울 도봉구 쌍문역 유세 현장에서 여러분 심판해야 한다라면서도 그런데 그 심판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하면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김선동 후보는 우리가 이제 막 일 시작하려 하는데 또 일도 못하게 2년간 바짓가랑이 잡아놓고 이제 벗기려고 하는데 이거 막아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권 심판이 아니라 국회 심판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박용호 국민의힘 파주갑 후보도 지난 3일 경기 파주시 금능역 중앙광장에서 유세를 통해 정권 심판은 대선 때 하는 것이라며 일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심판하는 게 이번 총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사과 1개 10,000원으로 대표되는 물가 폭등에도 부자 감세, 서민 증세만 하는 와중에도
중국, 러시아 매척으로 인해 무역수지가 북한에도 뒤처지는 굴욕에도,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 명이 사망하고 다치는 역대급 참사에도,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돌연 휘어지는 기이한 사건에도, 해병대 최상병 순직사건 은폐 파문에도, 디올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버젓이 있는데 억지 시대를 장렬하는데도 제대로 당신들이 목소리 낸 적이 있었는지요? 그때 목소리 한 번 안 내다가 선거 며칠 앞두고 하는 흡도가 대체 무슨 놈의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사과와 반성은커녕 상대방 비방에도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에겐 이제 처절한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2020년 총선은 물론 2018년 지방선거 못지않은 초대형 참패를 안겨줘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이 거부권도 행사 못하게 바로 탄핵도 가능하게끔 약속 잘 지키는 이재명에게 힘을 확 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